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금요일 나우경제 브리핑의 양혜선입니다. 개인이 현재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데다가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받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고요. 오늘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한 데 따른 부담감이 지수를 누르고 있습니다. 현재 뚜렷한 매수 주체는 부각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재 아시아 증시 모두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우리 코스피 지수는 5.21포인트 상승하는 1592.71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23포인트 상승하는 505.8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개인만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이 현재 64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75억 원과 113억 원을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와 개인이 먼저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147억 원가량 사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한 모습입니다. 기관도 소폭 팔고 있습니다. 136억 원가량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좀 사주고 있습니다. 2,669계약가량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수해 있고요. 현재 429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상승합니다. 대형주는 0.29%, 지금 현재 0.32%가량 오르고 있고요. 중형주는 0.42% 오릅니다. 소형주가 오늘 살짝 부진합니다. 0.02% 부진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르는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업종이 종이목재입니다. 0.96% 상승하고 있고요. 화학이 0.8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통신업도 오늘은 흐름이 좋네요. 0.84% 소폭 오릅니다. 운수창고도 0.57%가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기금속도 0.47%가량 상승하고 유통업도 0.48%가량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철강금속도 0.23%가량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들 현재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운송장비가 0.13% 소폭에 하락하고 있고요. 서비스업도 0.08% 내려가고 있습니다. 건설업도 0.03%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현재 0.95%가량 오르고 있고요. 포스코도 0.57%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0.44%가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신한지주 1.2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KB금융지주는 그 루머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신한지주의 오늘 속도가 큽니다. KB금융의 시가총액을 추월한 신한지주가 그 격차를 벌이는데 더욱더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KB금융 4회째 하락하고 있는데요. 0.51% 오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1.65%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LG전자, 현대모비스, LG화학, SK텔레콤 모두 강보합권에서 소폭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현재 3.23%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 반도체가 채권단의 지분 매각 계획 발표에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디스플레이도 1.7%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KT는 1.49% 오릅니다. 우리금융도 0.38%가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도 0.38% 나란하게 오릅니다. LG가 오늘 1.46%로 조정받고 있고요. SK에너지도 2.39%게 급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롯데쇼핑 오늘 1.2% 상승하고요. 삼성물산도 0.68%가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두산중공업이 0.34% 조정받습니다. KT엔진은 2.5%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NHN 1.1% 오릅니다. 외환은행도 0.79%가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기도 현재 0.6%가량 오르고 있고요. 기업은행은 지금 현재 1.5%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오르고 있습니다. 0.14%가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도 0.28%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포스코 ICT도 현재는 보합권에 들어가 있고요. 메가스터디 0.59%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움과 다음은 1.1%대가량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CJO 쇼핑도 0.15% 밀리고 있고요. 현재는 보합권에 들어가 있네요. 성광밴드도 0.4%가량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는 1.8%가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SK컴즈 오늘 2.77%가량 급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성 엔지니어링도 1.1% 올라가고요. 동국 SNC도 오늘 2%가량 상승합니다. 하나투어가 조정받고 있습니다. 1.06%로 밀리고 있는 가운데 KDC는 1.65%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질숨쇼핑은 2%대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이스디스텍은 0.27% 오르고요. 오늘 웰파스가 지금 현재 시각 2.15% 조정받고 있습니다. 성호하이텍은 1.1%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BHI는 0.8%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평상도 0.29%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각 코스닥 지수 505.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혼조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있고요. 또 뉴욕 증시가 하락하는 바람에 우리 지수 큰 폭의 상승은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까지 시장은 매주 금요일 큰 폭의 급락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 다소간 강보합세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고요. 시장의 투자 심리가 여전히 불안합니다. 특히 지난밤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 특히 실업률 지표가 다시 한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시장은 여전히 경계감을 가지고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을 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건 그리스발 불확실성도 있겠고요. 또 실업률 지표 때문도 있겠는데요. 사실상 이제 다음 주부터는 3월에 진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글로벌 악재보다는 이제는 1분기 실적이 중요할 텐데 다음 주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희는 3월 증시를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을 살 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펀더멘털 지표들이 둔화되고 있고요. 3월부터는 경기 모멘텀 지표들의 본격적인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달부터 이제 이번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최근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수정 전망치를 보게 되면 계속적인 하향 조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 긍정적인 시각에서 지금은 그러한 긍정적인 지표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영업이익 모멘텀의 둔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짧게 봤을 때 오늘만 봤을 때 오후장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오후장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지난 5주간 시장은 계속적으로 종가가 약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소간 반등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들 그리고 월간으로 봤을 때 모멘텀 지표들의 하락이 뚜렷하다는 측면에서 시장은 여전히 경계감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장중 흐름만 놓고 보자면 제한적인 반등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반등마다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식 비중의 축소, 이 현금을 늘려라는 전략을 세워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시기 때는 업종의 대응에 또 강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업종들 1월 말 대비 2월 말 현재 그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것들, 그러니까 가격 부담이 좀 해소된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자동차, 부품주,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들 이 순환매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업종별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이제 매수를 고려하는 종목군을 살펴보자라고 하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및 부품 그리고 IT 관련주들의 영업이익 모멘텀이 그나마 나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인 관점에서의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경우에는 이들 업종들도 하락 압력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은 일부 모멘텀 지표들의 회복을 확인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장의 하락 기조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추천 종목을 찾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줄이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그렇다면 하락 기조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이 저점 어디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언제쯤 분할을 해야 할까요? 네, 저희는 3월 중 코스피 지수가 일시적으로나마 1,500선이 깨지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연간으로도 전망하더라도 저희는 1분기 내지는 2분기 초, 그러니까 늦더라도 4월 중에는 연중 저점이 확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가 가장 힘든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1,500선 초반대까지는 계속적으로 시장을 관망하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4월 중까지 하락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 비중을 늘려라. 이럴 때는 잠깐 쉬어가는 것도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증권의 원상필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0.42%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현재 0.13%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항생지수 1.13% 오르고 있습니다. 홍콩 H지수도 1.01%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대만 지수도 0.3%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베트남 지수는 현재 0.46% 조정받고 있고요. 싱가포르 지수 0.27%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 지수 0.41% 오르고 있네요.
네, 아시아 증시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중국 증시는 이 비교적 안전한 주식이라고 꼽히는 거죠. 이 전기 관련주와 헬스케어가 증시를 끌어올리면서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출발은 상승했지만 지금은 하락 반전됐네요. 좀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전해주시죠. 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오늘 혼조 장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약세로 시작하는 모습 보인 이후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결국 다시 지금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3050선의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좀 더 폐쇄적인 시장인 만큼 큰 폭의 하락이나 급등락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수 선물 도입에 대해서 법이 통과를 하면서 이제 조만간 지수 선물이 도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해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지수 선물 계좌 개설 관련 회의를 주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지수 선물의 도입을 위해서 보다 더 안정적으로 출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지수 선물이 빠른 시일보다는 조금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테스트 이후에 다시 도입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와 반면 JP모건에서는 상반기에 증시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리서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중국 금리 인상 시점을 2분기로 예상을 하면서 올 상반기 H지와 A지 증시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올해 인프라 투자에서 내수 확대로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내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일 확률은 높겠지만 지수의 움직임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이후 증시가 계속 회복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결국 본토지수 지금 계속적인 박스권의 지루한 장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혼조 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3050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어제부터 지준율 인상을 시행했습니다. 이 연휴 전 발표로 지금 현재 시장에는 영향이 좀 없지 않나라고 싶은데요. 중국 증시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예, 지금 이제 지준율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올해 두 번의 지준율 인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제 지급 준비율 인상이 시장에서 시행이 됐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금융기관들의 지급 준비율을 0.5%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급 준비율이 16.5%에 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금 지급 준비율 인상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연휴 전 발표로 인해서 시장에서 이러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지준율 인상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지준율 인상이 계속적으로 됐을 경우 시장에서 일시적인 충격을 줄 수는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토지수 또한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강한 흐름을 이어져 나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본토지수 지금 2950과 3050의 박스권의 탈피가 가능할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3월달 비유통주 물량의 해제 물량 또한 크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 악화에 대한 우려감 또한 나오고 있고 증시에서의 자금 유출 속도 또한 빠른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내놓고 있는 만큼 본토진수 3050선의 안착 여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시장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시장 오전장은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했죠. 소비자 물가지수의 하락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후장은 어떻게 전망이 될지 궁금합니다. 일본 니케이지수 오전장 0.4%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일본 니케이지수는 1144.88포인트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시장에서의 지금 아시아 증시 동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큰 폭의 상승은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의 유입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뚜렷한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증시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디스에서는 일본 신용등급에 대한 강등을 경고를 했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고 일본의 재정 적자 또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용 등급 또한 떨어질 수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일본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토요타 또한 미국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인해서 업계 2위에서 3위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자동차 업종의 대규모 리콜 사태가 토요타만이 아니라 일본 자동차 업종에 전반적으로 지금 리콜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담감은 더욱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한 오늘 오전 발표했었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디플레이션 압박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3%를 기록했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긴 했었지만 시장에서의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났을 경우에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감 또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시장에서의 약세 움직임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결국 이러한 모습 보이면서 강한 상승 흐름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상승폭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보합권의 장 움직임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1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관부에 게재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2.51% 상승했습니다. 시도별로는 뉴타운과 보금자리 주택 지정 등의 영향으로 서울시가 3.6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인천시, 경기, 강원, 충남 등의 순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시, 군, 구별로는 인구 유입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 경기 이천시가 5.64%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 일가에 있는 화장품 판매점으로 1제곱미터당 6,230만 원이었고 가장 싼 곳은 경북 영덕군 소재 임야로 제곱미터당 110원이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오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표준시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나 표준시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 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금융권별로 예금보호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이 일률적으로 원리금 5천만 원 보호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권역별로 보호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부도 위험이 낮은 은행의 예금 보호 한도는 1억 원으로 높이고 상대적으로 부도 위험이 높은 저축은행은 3천만 원으로 보호 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식입니다. 제조업의 체감 경기가 2달째 상승하면서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의 2월 기업 경기 조사 결과를 보면 2월 업황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94로 전월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2002년 4분기의 96 이후 7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3월 업황정만 기업 경기 실사지수도 101로 전월보다 9포인트 상승하면서 100을 넘어섰습니다. 업황지수는 100 이상이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나쁘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이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의 뜻을 뜻합니다. 다음 달 30일부터 저속 전기자동차의 도심 운행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전기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30일부터 60km 이내의 도로 구간을 달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저속 전기자동차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최고 속도가 60km 이내의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과 차량 흐름을 고려해 지정한 구간에서 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저속 전기자동차 운전자가 운행구역을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차량 혼잡과 사고의 위험이 있어 최고속도 60km 이내 구간에서만 운행을 허용했다면서 따라서 전기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3.17포인트 상승하는 1590.68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96포인트 상승하는 505.59를 기록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현재까지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가운데 개인이 저가의 매수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현재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439억 원가량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장 불안한 모습입니다. 해외발 악재도 있겠고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장 투자 전략 신중하고 꼼꼼하게 세우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